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실 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2호기가 이달 말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성 검사에 들어갑니다. 안전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26%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해에서 불법 조업으로 적발되는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중국 측의 해결 노력이 시급합니다. 여순 사건 65주기를 맞아 전남 각 지역에서 위령제가 열립니다. 구심점이 없어 매년 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부실 정비 의혹이 확인된 한빛원전 2호기가 문제가 제기된 지 2달 만에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초 한빛원전 2호기 증기 발생기에 두산중공업이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지난 8월 말 알려졌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가동 중단을 결정하고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거듭한 특위는 오늘 원자로 가동 시점을 오는 30일로 결정해 원안위에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확인 과정의 불만족 사항 발견 시에 기술적인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인 조치를 심화를 하는. 지난 회의 때 안전진단 방법은 결정이 됐으니 원자로 중단 시점과 조사 방법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셈입니다. 하지만 영광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부품이 어떻게 발전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고 그동안 아시다시피 원전에 무수한 오장과 비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로 그냥 허술히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원안위가 공고를 받아들여 오는 30일 원자로 가동이 멈추면 특위는 11월 6일 문제가 된 증기 발생기 시료를 채취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될 안전성 평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205억 원으로 법정 기준액에 비해 26%에 그쳤고 17개 시도 가운데 확보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는 확보율이 99%였고 전남시군구는 100%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형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는 3년치 보통세의 평균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어려움 속에서도 제법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이 잇따르고 교육시설도 차례로 세워지면서 우려했던 정주 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옅은 안개 사이로 줄지어선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사실상 랜드마크가 될 지상 31층짜리 한국전력 신사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공정 가운데 50% 가까이가 진행됐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이달 말일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준공에 지장이 없으며 내년 11월 입주에 이상이 없겠습니다. 한전 KDN과 KPS 등 에너지 분야와 정보통신, 농업지원 분야 등의 공공기관 신사옥도 순조롭게 건설 중입니다. 15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13곳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7곳이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공동주택 분양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둔 LH아파트는 사실상 분양 신청이 마감됐고 최근 분양한 민간 아파트 역시 청약 경쟁 속에 계약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나홀로 이주자가 많을 것에 대비해 신축에 들어간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 수량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피스텔 같은 거주용 오피스텔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3월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4곳이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교육 여건을 갖추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허 벌판에서 시작된 공동혁신도시의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00% 마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인천에서 총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비의 국비 분담률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유아 보육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대로 현행보다 20% 인상하고 취득세 연구 인하에 따라 올리기로 한 지방 소비세율도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해에서 적발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 어떤 바다에서도 조업을 할 수 없는 무허가 선박들입니다. 잡히면 양국에서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갈수록 저항도 흉포화되고 있어서 무엇보다 중국 측의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은 물론 중국 해상에서도 조업할 수 없는 양국 무허가 어선, 이른바 양무 선박들입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중국 어선 10척 중 4척을 차지합니다. 양무 선박 같은 경우는 선원들을 급조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선원들이 아니고 그냥 모으는 대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좀 난폭한 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측 무허가 어선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적은 어업 허가량 때문. 줄잡아 1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국 어민 가운데 3분의 1만 중국 앞바다 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중 어업 협정을 통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드나들 수 있는 중국 어선은 1,600척에 불과합니다. 몰래 출항한 불법 어선들은 심지어 1년 내내 바다에 머물며 불법 조업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넘기는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我们国家现在就是多少钱他也不给你办许可的，多少钱他也不给你办。 중국 어선들은 이처럼 선체 양쪽에 높은 철판을 설치해 단속 해경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붙잡히면 한국에서는 1억 이상의 담보금을 내야 하고 중국에서 선박 몰수 등 또다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한중 FTA의 불법 조업 근절 대책 등 중국의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에 중국 측은 난색을 표시하는 상황. 해경이 단속 장비를 늘리고 경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자국 불법 어선에 대한 중국 측의 강력한 대응 없이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전남 화순군 동면의 한 농기계 수리점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 안에서는 주인 57살 문모 씨가 이불 위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 씨가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 내 사유지를 보상해주는 한시적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에 대해 보상 청구 신청을 받아 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총 934필지로 지금까지 681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53필지는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14학년도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145명을 경쟁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공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138명으로 중등교사 101명, 특수교사 17명,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등이 20명이고 사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조선대 법인과 금정학원이 위탁한 7명입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광주 지역 자율형 공립고인 상일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등산을 종주했습니다. 상일여고 1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해 산장과 입석대, 꼬막지 등을 돌아오는 17km 종주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상일여고는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체력 단련을 위해 해마다 등산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수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서비스 센터를 신축 이전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광주 지역 고객들을 찾아갑니다. 어제 이전 오픈한 기아차 광주 서비스 센터는 14,200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첨단 작업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고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하루 최대 362대까지 정비가 가능해 고객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선호 교육의원과 정희곤 교육위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변 보호나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 제보자 신고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동시에 담당관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